네, 지난 시간에는 이분 매서 사이퍼의 안전성을 2분의 n비트까지 증명을 했고, 또 그것이 타이트하다는 것을 몇 가지 공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분의 n비트 안전성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은 우리는 어떤 형문에 2분 매서 사이퍼를 2번 적용해서 좀 더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2번 적용한다면 이렇게 2라운드 2분 매서 사이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여기서 세개의 인디펜던트한 랜덤 K0, K1, K2를 쓰고 또 두개의 인디펜던트한 퍼뮤테이션을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조에 대해서 2분의 n보다 더 강한 3분의 2n 비트의 안전성을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분의 2n 비트 안전성도 만족스럽지가 않다면은 여기에 한 번 더 퍼뮤테이션과 라운드 키를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어, 이분에서 사이퍼를 여러 라운드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를 키 엘터네이팅 사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이 구조 자체도 뭐 2라운드의 키 엘터네이팅 사이퍼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그 맨 처음 제한된 이분 매서 사이퍼 이름을 그대로 따서 2라운드 이분 매서 사이퍼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체 구조는 EK라고 표현을 할 건데 세 개의 라운드 키 K0, K1, K2를 쓰고 이렇게 P1과 P2에 기반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K라고 하는 이 진한 글자는 벡터는 K0, K1, K2의 이제 이 쌍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격 모델은 이분면서 사이퍼랑 뭐 그대로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2라운드 이분면서 사이퍼는 P1과 P2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리얼 월드, 아이디얼 월드에서 공통적으로 공격자한테는 이 P1과 P2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리얼월드에서는 이 P1과 P2에 기반하는, 즉, 이 K를 계산을 할 때 P1과 P2를 호출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쓴 것이고요. P1과 P2에 기반하고 랜덤 키를 사용하는 이 구조에 공격자가 접근하는 것이고,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이 P1, P2와 독립적인 또 다른 랜덤 퍼뮤테이션 Q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퍼뮤테이션이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 모든, 어, 이 이 프리미티브라든지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포워드, 백워드 쿼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얼월드에서 사용되는 이 키에 대해서는 공격자가 전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거 표준적인 공격 모델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아이디어 월드와 리얼 월드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공격자가 그 퍼블릭한 내부 프리미티브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밀키가 박힌 아, 2라운드 이브에서 사이퍼를 어, 인디펜던트한 랜덤 퍼뮤테이션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 뭐 정의했던 바와 같이 P 리얼은 이 리얼 월드에서 그래서 P1, P2가 랜덤하게 뽑히고 그다음에 키들이 랜덤하게 선택이 되면 이 구조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팅기션은 이 구조 외에도 P1과 P2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1을 내놓은 확률이 P 리얼이고 P 아이디는 뭐냐면은 네, 이렇게 아이디어 웨이에서 Q, P1, P2가 다 인디펜던트 랜덤하게 선택됐을 때 D가 이들과 소통해서 1을 내놓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P 아이디얼이 P 리얼보다 같거나 크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디스팅싱 어드밴티지를 P 아이디에서 P 리얼을 뺀 값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 지금 사실은 세 개의 오라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격자가 Q 또는 뭐 컨스트럭션, 그 이브멘트 사이퍼, 그 다음에 P1 또는 P2에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안전성 증명에서는 오늘 다루는 안전성 증명에서는 세 오라클 인터페이스에 모두 동일한 Q회에 질의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고 실제로 컨스트럭션에 질의하는 것은 데이터를 얻는 것이고 내부의 프리미티브에 질의하는 것은 어떤 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쿼리는 좀 성질이 달라서 그 수도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지만은 뭐 그렇게 다르게 가져가도 안전성 증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은 오늘 처음 증명하면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의상 모든
이 Q, P1, P2 또는 뭐 컨스트럭션에 다 동일한 질의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Q에 질의하는 모든 디스팅기셔에 대해서 그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의 맥시멈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이제 어떤 Q에 대한 함수로서 이제 어퍼 바운드 제한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Q에 질의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P1, P2 그리고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다 Q에 질의를 한다고. 그리고 어, 정확하게 Q에 질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사실 Q보다 더 적게 질의해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디스팅기셔가 있다면은 그걸 사용해서 정확히 Q에 질의하면서도 그 Q보다 적게 질의하는 그 디스팅기셔만큼의 디스팅기싱 어드밴티지를 얻는 그런 새로운 디스팅기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Q에 질의한다라고 가정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공격자가 모든 질의를 한 이후에는 그, 그 공격자 디스팅기셔가 리얼월드라고 한다면은 실제 사용된 키를 이제 그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월드인 경우에는 실제로 키가 사용된 바가 없잖아요. 랜덤한 키가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 공격자한테 주어진다고 가정을 할 것입니다. 이게 앞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살펴봤던 이분면서 사이퍼에서도 똑같은 세팅이었고, 어디까지나 안전성 증명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질의가 끝난 이후에는 이 시크릿 키를 공격자가 알아도 디스팅기시 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전성 측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디스팅기셔가 공격을 통해서 얻는 모든 정보는 이러한 트랜스크립트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이 트랜스크립트는 Q0, Q1, Q2 그리고 K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Q0는 뭐냐 하면은 어, 자, Q0라고 하는 것은 J가 1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 앞에 인덱스가 이제 어떤 퍼뮤테이션에 질의했냐는 것이기 때문에 P1, P2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죠. P0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P0를 아이디어 월드라고 한다면 Q 인버스, 리얼 월드라고 한다면 그 컨스트럭션의 역방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션 쿼리에 무언가를 질의해서 Y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쓰지 않고 어,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제 컨스트럭션 쿼리에 대해서는 Y를 질의해서 X를 얻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X, Y로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 부분도 그냥 안전성 증명의 어떤 표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뭐 실제로 뭐 안전성 증명의 어떤 뭐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까지나 표기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다 이제 이렇게 되고, 그냥 키가 이제 나중에 주어지니까 그것도 트랜스크립트의 일부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주어지면은, 배드 트랜스크립트를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자, 어떤 그, 그 트랜스크립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이 집합들이 다 그 n비트 블럭들의 집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평문이 주어지면은 거기서 K0가 XOR가 돼서 P1으로 가는 입력이 되고 그것이 P1을 통해서 어디론가 가고 그 다음에 K1이 더해지고 P2를 통해서 어디론가 가고 다시 거기에 K2가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이 평문에 대응하는 암호문이 되겠죠. 이렇게 이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1에 여러 번 질의를 하면은 이 두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엣지들이 생기겠죠. Q에 생기겠죠. 또 P2에도 여러 번 질의하니까는 이렇게 엣지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쿼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지리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 방향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랜스크립트에서 이 앞에서 볼 때 이렇게 인버스를 P0라고 놓기로 했기 때문에 엣지의 방향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이클처럼 보이게 되게끔 만들려고 앞에서 그렇게 Q0를 정의를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 트랜스크립트를 배드라고 놓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P1의 질의에서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얻었고 P2의 질의에서 어떤 이밸류에이션을 얻었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질의를 해서 어떤 질의를 얻었는데 한 이밸류에이션의 한 엣지의 끝점과 그 다음에 P1의 어떤 P1 이밸류에이션의 시작점의 차분이 K0이고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어떤 끝점과 시작점의 차분이 K1인 이러한 엣지 그 다음에 K0로 연결되는 시작점 K1으로 연결되는 시작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배드라고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또는 여기가 아니고 어, 이렇게 연결되고 K1으로 연결되고 P2 연결되고 K2로 연결되는 것도 배드라고 놓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여기는 모르겠고 이렇게 어떤 이밸류에이션 컨스트럭션 쿼리를 해서 이밸류에이션 얻었는데 그 끝점에 K0를 더했더니 뭐 우리가 뭔가 질의했던 P1에 질의했던 그 값이었고 그리고 P0에 K2를 더했더니 그것이 P2에 질의했던 것의 뭐 끝점이었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 배드라고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요 세 가지의 시기 조건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배드 트랜스크립트를 아이디어 월드에서 배드 트랜스크립트를 얻을 확률을 이제 제한을 해야 되겠죠. 코에피션트 엣지 테크닉을 쓰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결국 확률은 아이디어 월드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모든 질의가 끝난 다음에 공격자한테 주어지는 랜덤한 K0, K1, K2의 이 랜덤네스에 의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확률 계산이 상당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먼저 엣지 하나를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Q겠죠. 여기서 엣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Q개. 여기서 엣지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Q개입니다. Q의 3승이죠. 그때 K0하고 K1을 뽑았는데 그것이 요 끝점과 이 시작점의 차분 딱 그것이 걸릴 확률.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의 차분으로 K1이 선택될 확률. N제곱. 이게 이의 n승을 캐피터 N이라고 쓰면은 n분의 1, 여기도 n분의 1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 연결이 되는 배드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가 연결되는 배드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가 연결되는 배드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제곱분의 3q 3승으로 아이디어 우드에서 배드 트랜스크립트가 나올 확률이 딱 제한이 됩니다. 자,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배드 트랜스크립트를 제외한 굿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그 트랜스크립트가 아이디어 월드에서 나올 확률, 그리고 그 트랜스크립트가 리얼 월드에서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그 B를 1 엡실론으로 뭔가 로열 바운드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굿 트랜스크립트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굿 트랜스크립트가 아이디어 월드에서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월드에는 랜덤한 퍼뮤테이션 3개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도 이 Q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Q의 이밸루에이션, P1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P2에 대한 이밸루에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K가 그 트랜스크립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아이디어 월드에서도 아이디어 월드에서 맨 나중에 공개 끝난 다음에 랜덤하게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 랜덤하게 뽑힌 것이 바로 이 트랜스크립트에 나온 그 키가 될 확률은 n 3승분의 1이겠죠. 그리고 랜덤한 퍼뮤테이션이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이 Q개의
그 주어진 이밸류에이션이 만족될 확률이 n 폴링 팩토리얼 q 이렇게 주어지고 그게 q p1, p2에 대해 계산을 한다면 3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q의 폴링 팩토리얼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해서 이 부분이 n 이렇게 해서 n-q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분자 분모의 n-q 팩토리얼을 곱하면은 분모는 n 팩토리얼이 되고 분자가 n-q 팩토리얼이 되죠. 거기에 세제곱을 하고 n3승 그대로 남겨놓으면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굿 트랜스크립트가 리얼 월드에서 나올 확률을 이제 잘 로어 바운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이 나오게 되면 그 확률에 대한 어떤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 그 양변을 이 확률로 나누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B에 대한 어떤 부등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또 얘기를 하면은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한 P1과 P2 그리고 이제 뭐 더미키 선택할 때 더미키 선택하는 부분은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P1, P2를 선택을 한다고 합시다. P1, P2는 결국 n 팩토리얼에 가능한 모든 퍼뮤테이션 중에서 하나가 뽑는 거고 얘도 n 팩토리얼의 모든 가능한 퍼뮤테이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 확률이란 것은 그 중에 어떤 퍼뮤테이션들이 요 Q0, Q1, Q2를 만족시킬 것인가. 우리가 그걸 따져서 그 수를 이제 잘 근사하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자,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에는 K0, K1, K2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0 더하기 K0를 우리가 파이 제로라고 놓고 P1 더하기 K1을 파이 1이라고 놓고 P2 더하기 K2를 파이 2라고 놓고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었던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P0 더하기 K0를 파이 제로라고 했었죠. P0 더하기 K0를 파이 제로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요렇게 가서 여기에 K0 더해진 요 부분을 우리가 파이 제로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파이 제로. 파이 제로 이밸류에이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1 더하기 P1을 적용한 다음에 K1 더한 요 부분을 우리가 파이 1이라고 부르겠다는 거고 요 부분을 이게 파이 2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P1, P2 그리고 P0에 대한 이밸류에이션들이 주어지고 K0, K1, K2가 주어지면 이런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트랜스크립트가 배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모양의 길이가 3인 하나, 둘, 세 개의 엣지가 연결된 이런 체인은 절대로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타구가 굿 트랜스크립트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파이 제로, P 제로에 K 제로가 더해져서 이제 P 원으로 이제 질의가 됐고 또 여기 시작점에다가 K2가 더해진 것이 또 이렇게 P2의 질의가 됐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배드 트랜스크립트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드를 배제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양의 이제 체인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어 잠깐만요. 조금 이상하네 그림이.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림도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또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체인들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굿 트랜스크립트인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여기가 되게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은 사실 그 리얼 월드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리얼 월드에서는 이 엣지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에 K0를 더해서 P0 적용, P1 적용하고 K1 더한 다음에 P2 적용하고 다시 K2 더하면은 여기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예. 이게 퍼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 두 군데에서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리얼월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 당초에 이런 것을 아, 배드 트랜스크립트라고 우리가 그 배제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아예 사이클이 돼버리는 경우는 리얼 월드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다 배제를 해버립니다. 편의상.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떤 트랜스크립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그 안에 P1과 P2 그리고 컨스트럭션에 대한 이밸류에이션들이 딱딱 주어져 있죠. 근데 이제 P1과 P2의 수를 세는 것 대신에 P1에 K1 더한 놈을 세고 P2에 K2 더한 놈을 세는 겁니다. 파이1, 파이2라고 이름 붙여서 세는 것이고요. 파이제로는 세는 게 아니죠. 이거는 파이제로는 사실상 파이1과 파이2에 결정이 되어 있는 값이 되어 있는 어떤 대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파이1과 파이2를 생각을 해보게. 다시 얘기해서 지금 P1의 이밸류에이션이 트랜스크립트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K0, 뭐 K1을 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1의 이밸류에이션으로 바꿀 수 있고 P2의 이밸류에이션도 파이2의 이밸류에이션을 바꿀 수 있고 컨스트럭션의 그 쿼리를 해서 얻어진 이밸류에이션도 파이 제로의 이밸류에이션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새 영역에서 엣지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엣지들의 그 다발들인데 그게 Q개가 있는 거고 또 Q개가 있는 거고 Q개가 있는 거죠. 다 Q번씩 지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이1과 파이2를 세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만족되게끔. 다시 얘기해서 요 그림 정해진 것을 만족하면서 정확하게 사이클이 되게끔 하는 그런 파이1, 파이2를 세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어, 요 파이1의 시작점들의 집합을 x1이라고 넣을 거고, 여기를 y1이라고 넣을 거고, 파이1. 그렇죠? 규칙은 간단해요. 파이2의 시작점들의 집합을 x2, 여기 y2. 그 다음에 여기를 x3, y3라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집합들의 크기는 정확하게 큐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x1, 즉 이 영역과 그 다음에 y0,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의 교집합의 개수를 M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 다음에 x2, 다시 얘기해서 파이2의 정역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y1의 교집합, 이 노란색 부분을 의 크기를 M2라고 부르겠고, 또 여기 파란색 영역에 어, 그 들어가 있는 점들의 개수를 M0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값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가, 자, 체인이 없어요. 길이 3의 체인이 없어요. 굿 트랜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색깔 칠해 있는 영역은 서로 겹치지가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점과 요점이 동시에 속해 있는 어떤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점은 요 빨간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이밸류에이션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은 파란색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는 영역에 이밸류에이션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파란색 영역은 요 교집합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 교집합에 있다는 얘기는 이 영역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라서 여기서 뭔가 엣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3의 체인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랜스크립트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미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은 서로 겹칠 수가 없고 비슷하게 노란색과 빨간색, 노란색과 또 파란색도 그 겹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색깔 있는 영역들은 다 페어와이즈 디스조인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 1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이 1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제한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단은 이 P1의 Q회 질이 했기 때문에 파이 1에 대한 Q계의 이밸류에이션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겠죠.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파란색 영역. 이 파란색 영역은 여기서부터 왔는데 또 이 파란색 영역은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영역은 어떤 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반드시 파이 1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 파이 제로는 이 파이 1, 파이 2에 의해 정의되는 그 퍼뮤테이션이고 반드시 이렇게 세 개를 엮어줘야 되거든요. 리얼 월드에서는.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으로 대응되는 점들끼리 반드시 이렇게 대응이 돼줘야 됩니다. 그게 M 제로 이밸류에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은 이 Y0에서 Y0라고 하면은 요 영역, 요 영역에서 X1이나 요 파이 제로, X 제로, Y2라는 것이 바로 파란색 영역입니다. 요 파란색 영역을 뺀 부분. 즉, 여기 녹색 영역은 요 바깥으로만 가야 됩니다. 요 바깥 영역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이 녹색 영역이 왜 바깥으로 가야 되느냐? 일단은 요 부분은 이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점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녹색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또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가야 되니까 이 영역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녹색에 있는 영역은 이 영역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영역. 왜냐하면은 이 영역을 건드리면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은 어디론가 P2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영역에 있다는 것은 어디선가 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벌써 여기서 길이 3의 체인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녹색 영역은 아예 Y1, X0 합집합이 바깥인 이 부분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것이 파원을 선택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제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파이원은 몇 개나 우리가 어, 파이원을 몇 개나 고를 수 있는가 따져보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가야 되는 그 영역을 요 합집합을 제외한 바깥에서 일단 골라야 됩니다. 이 바깥 영역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n에서 이 q를 요 각각의 영역이 q이기 때문에 이 q를 빼고 근데 지금 여기 m2는 두 번 빠졌기 때문에 더하면 되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이 바깥 영역
요 두 집합을 제외한 바깥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개수고, 요 영역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Q에서 M0 그리고 M1을 뺀 거겠죠. 요 개수만큼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선택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 영역으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겠죠. 퍼뮤트에서 그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요 부분에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요 바깥쪽에 있는 영역들은 여기서 그 이미지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같은 수의 영역에서 그냥 마음껏 퍼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 바깥 부분의 영역에 있는 것이 n에서 EQ를 빼고 요 빨간색에 있는 영역의 원소의 개수가 M1이니까 n 빼기 EQ 더하기 M1이 요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원소들의 수죠. 그걸 마음대로 퍼뮤트하면은 이것이 바로 파이원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원을 선택을 하면은 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파이 파이원에 의해서 이미 대응이 결정된 것들은 이 그러니까 질의를 쿼리를 해서 만들어진 이밸류에이션들은 이제 이 우리가 고른 파이원에서 그대로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점을 반드시 우리가 일로 보낸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요렇게 들어온 애들 중에서 이제 그쵸,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떤 파이 제로에서 어떤 엣지의 끝점이 되겠죠? 끝점이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그 요 놈은 일로 가는 놈의 시작점도 아니고, 또 이거 지워버리고, 또 어디선가 온 놈의 끝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반드시 일로 가야 되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죠. 이 파란색 영역 밖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면은 얘네들은 이런 점과 이런 점이 아닌 다른 어떤 점으로 갔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골라버렸으면은 나중에 이제 파이툴을 선택할 때 이 점은 반드시 일로 가게끔 만들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파이 1에 결정을 했어요. 파이 1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이 2를 골라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잘 성립이 되게끔 파이 2를 골라야 되는 건데, 일단은 파이 2에 이제 쿼리를 Q번 해서 이미 Q의 이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되었죠. 그거는 파이 2를 고를 때 이미 그 부분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빨간색 영역이죠. 빨간색 영역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엣지가 있고 요렇게 엣지가 있는 요런 점들의 집합인 겁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빨간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얘네들은 반드시 이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게 요 빨간색 영역이 빨간색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M1개 있습니다. M1 이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돼야 되고. 원래 질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Q의 이밸류에이션에다가 이렇게 이어진 놈은 반드시 이렇게 이어야 된다는 거. 그게 지금 M1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 지금 요 영역, 우리가 앞에서 이 영역을 이 바깥 영역으로 보냈었죠. 파이원을 고를 때. 이미 보냈습니다. 파이원을 고를 때. 근데 이 영역은 이 어떤 파이젤에 의해서 그 시작점이 고정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왔겠죠? 여기에 있는 영역은 1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영역. 여기 영역에 있는 게 결국 뭐냐면 Q 빼기 M0 빼기 M1이거든요. 요 이밸류에이션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1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서 생긴 이 엣지들은 또 완성을 시켜줘야 된다. 뭐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개의 이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됐느냐 하면은 이거 Q 더하기 M1 더하기 Q 빼기 M0 빼기 M1 더하면은 EQ 빼기 M0의 이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것 점들은 마음대로 퍼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점들이 여기서 뺀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마음대로 퍼뮤트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이2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정도가 나온다. 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파이1을 고르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이 부분이 파이2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팩토리얼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x에서 y를 뽑는다고 하는 거는 x 팩토리얼, y 팩토리얼, x 빼기 y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n-2q 더하기 m2 팩토리얼 분의 q 빼기 m0 빼기 m1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서 얘를 빼면 n 빼기 3q 더하기 m0 m1 더하기 m2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지워져 버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분자에는 n 빼기 2q 플러스 m2 팩토리얼, n 빼기 2q 더하기 m1 팩토리얼, n 빼기 2q 더하기 m0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mi라고 놓고 i를 0에서 2까지 돌리면서 곱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분모에는 요 팩토리얼만 나오겠죠. n 빼기 3q 더하기 m0 더하기 m1 더하기 m2의 팩토리얼만 나옵니다. 자, 이 값에 대한 우리가 부등식을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데 m 값을 모르잖아요. mi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이식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막대가 자잘한 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상상을 하고 여기 맨 끝에 1부터 출발한다고 생각, 1, 2, 3 이렇게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지점에 n-3q가 있고 여기에 n-3q 더하기 1 해서 쭉 가서 이 부분에 n-2q가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이 셀들이 q개가 있겠죠. 칸이 q개 있고 여기다 숫자들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곱했다고 여기 있는 여기에 각각의 요 셀에 차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했다고 치면은 그게 n-3q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까지 나와 있는 수를 다 곱하면 n-2q의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이해를 하고 분모로 나누어서 이 팩토리얼들의 곱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n-2q 더하기 mi 팩토리얼은 n-2q가 이 지점이고 m0만큼 더 간 다음에 여기 각각의 셀에 차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은 이 팩토리얼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n-2q에 m1을 더한 거 요거 다 곱하고 n-2q에 m2를 곱하고 그래서 이 영역에 여기도 색깔 칠했다고 치고 모든 숫자들 여기 나온 숫자들을 다 곱하면 그게 분자가 되고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3q에 M0, M1, M2. 그러니까 여기 높이를 3개를 더한 요만큼을 더 올린 다음에 여기에 차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 그게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개 나누면은 결국은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은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거죠. 약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분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음, 자, 어떤 부등식 얻냐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요 군더더기를 좀 없애고 싶은 거죠. 요 군더더기를 없애고 싶은 거고 지금 이 n-3큐에서 또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개수는 똑같습니다. m0 더하기 m1 더하기 m2개 있는데 이 위치가 왼쪽으로 갈수록 더 큰 값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 똑같은 수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m0, m1, m2를 다 더해도 q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림에서 최소한 이 Q개의 집합 안에 이 두 개 M1과 M2가 M0가 있는데 그게 서로 디스조인트하기 때문에 M1과 M0 더해도 Q보다는 작겠죠. 또 뭐 비슷한 이유로 M1과 M2도 Q보다 작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M0하고 M1을 요만큼 올려도 여기에 M0 더하기 M1개의 값들하고 여기 두 개를 비교해도 여기에 있는 값들보다는 이쪽에 있는 값들이 더 크겠죠.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 Q만큼을 넘어오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출발점 자체가 이쪽이 더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M0, M1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M2개의 값들을 비교해도 요 끄트머리에 있는 M2개의 숫자들보다 여기에 있는 M2개의 숫자들이 더 왼쪽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똑같은 숫자들에 비해서 다 전체적으로 이게 오른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B가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하면은 이렇게 부등식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군더더기들을 다 없애고 요 연한 핑크색에 있는 숫자들의 곱의 B로만 우리가 이 전체 그 파이 1, 파이 2의 수를 로열 바운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없었던 M0, M1, M2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파이 1, 파이 2의 개수의 로열 바운드입니다. 그러면은 리얼 월드는 자, 로열 바운드가 이렇게 주어졌죠. 요 부분이고 그리고 파이 1, 파이 2 각각이 선택될 수 있는 공간이 각각 n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n 팩토리얼 제곱으로 나누면 될 것이고 트랜스크립트에는 그 키도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키가 나올 확률이 n 3승이 되겠고 이렇게 주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로열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아이디어 월드에서 타워가 나올 확률로 나누게 되면은 n 3승은 기본적으로 날아가 버리고요. 날아가 버리고 이 값을 우리가 뭘로 나누면 되느냐면은 그 요거의 3승을 나누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q 팩토리얼 잠깐만요. 자, n의 q분의 1의 요거 제곱이었죠? 요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n의 q의 제곱을 여기 곱하면 되는 거고요. 그쵸? 곱하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q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값에 요걸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2q의 팩토리얼의 3승이 여기 살아남았고 요게 여기에서 살아남았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3승이죠? 3승이었죠? 예, 맞습니다. 3승. P1, P2, Q까지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n 팩토리얼 제곱이 날아가면은 여기 n 팩토리얼만 남고 그 다음에 n-q의 팩토리얼의 3승이 남고 오케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앞에 있던 슬라이드에 있는 그 수식 갖고 와서 계산해 보시면 뭐 정리가 다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로열 바운드가 되는 거고 요놈 대충 얼마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딱 봐도 이제 그 팩터를 봤을 때 이게 n개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팩터의 수가 n-2q에 3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대략 4n 빼기 6q가 되는 거고 여기 3n 빼기 3q 더하기 n 빼기 3q 해가지고 4n 빼기 6q 위 분자 분모 둘다그 팩터들의 수가 똑같으니까 뭔가 이제 뭐 엄청 커지는 뭐 이런 식은 아니겠구나라는 거 바로 짐작할 수가 있죠. 한번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b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은 그냥 여기까지 다 곱한 겁니다. 여기 막대에서 요 각각의 이제 요 한 영역에 한 개의 블럭에 q개의 숫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은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에서 n까지 곱하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n-2q 팩토리얼의 3승이면은 요 n-2q까지 딱 끝나는 요 막대기 3개를 놓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분모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n-2q에서 끝나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 다 곱하면 되고 n-3q에서 끝나는 것들을 곱하면 된다. 그러면은 자, 여기 분홍색들은 다 지워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같은 높이에 있는 요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은 다 같은 숫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들의 곱이 다 나눠져 지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도 네 개 층이 있죠. 여기도 네 개가 있고 아래도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서 남는 거는 요 새빨간 블럭에 있는 숫자들의 곱, 또 여기 분모에는 요 새빨간 블럭에 있는 숫자들의 곱이 들어가서 그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제곱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 블럭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i가 n-2q 더하기 1에서 출발해서 n-q까지 가면은 여기까지 가는 거겠죠. n-2q 더하기 1에서부터 n-q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i를 쭉 곱하면 그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한 칸씩 q만큼 밀렸고 q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i에다가 q를 더하면 이쪽 값들이 나오는 거고 i에서 q를 빼면 이쪽 값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가 n-2q 더하기 1일 때 이 두 개의 곱은 이 값 곱하기 이 값이 되는 거고 i가 커지면 요 값 곱하기 요 값이 되고 요 값 곱하기 이걸 다 곱하면 결국 빨간색의 영역에 있는 그 숫자들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i제곱 빼기 q제곱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1 빼기 i제곱분의 q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요 값을. 근데 부등식으로 바꾸면서 요 i를 바꾸려고 합니다. 부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값을 제일 i가 취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더 커지니까 1에서 빼면 작아지고요. 그래서 i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n-2q 더하기 1이죠. 그걸 n''이라고 한다면 그걸 i를 n''으로 바꿔버리고 이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i가 달라져도 안에 있는 값이 같으니까 그냥 q승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q가 안으로 들어와서 이 부등식을 또 그대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코에피션트 테크닉에서 쓸 엡실론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드 트랜스크립트를 얻을 확률과 좀 전에 했었던 그 B 이 부분을 더하면 되겠죠. 네. 이게 더하기죠. 오타가 있습니다. 더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없애버리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는 여전히 이 부등식은 성립할 거고 만약에 q가 4분의 n보다 작다고 한다면은 n 빼기 2q는 뭐보다 크냐면은 n 빼기 2분의 n 즉 2분의 n보단 커집니다. 그래서 이 n 빼기 2q보다 더 작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부등식이 성립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분모에서 이 보기 싫은 q 값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러면은
n 빼기 2q의 제곱 대신에 2분의 n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이쪽이 뭐가 되냐면 n 제곱분의 4q 3승이 되고 여기에 n 제곱분의 3q 3승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n 제곱분의 7q 3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상수항을 무시하면은 이게 1보다 작을 때, 즉 즉 q가 n의 3분의 2승보다 작을 때, 캐피털 n을 2의 n승으로 바꾸면은 q가 2의 3분의 2n승보다 작을 때에는 distinguishing advantage가 1보다 많이 작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운드를 내다 봤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q가 4분의 n보다, 즉 4분의 2의 n승보다 작다고 가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q가 애시당초에 이거보다 작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작은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이 식 만들고 이런 바운드를 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라운드 키 엘터네이팅 사이퍼는 3분의 2n 비트의 안전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n 비트가 우리 성에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라운드 수를 계속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P1에서 PR까지 가져가고 R 플러스 1개의 라운드 키를 사용하는 그런 키 엘터네이팅 사이퍼를 일반화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만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그리고 이때 이제 요 프리미티브에 질의하는 그 횟수하고 그다음에 전체 컨스트럭션에 질의하는 그 횟수를 구별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프리미티브 퀄이 Q고 컨스트럭션 퀄이 이게 P고 Q일 때 P의 R승 곱하기 Q가 2의 Rn승보다 작으면은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컨스트럭션 쿼리와 프리미티브 쿼리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P의 R 플러스 1승이 2의 Rn보다 작을 때 안전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이렇게 나눠버리면 다시 얘기해서 R 플러스 1분의 Rn승 그러니까 요 정도 비트의 안전성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컨스트럭션 쿼리를 공격자가 최대한 할 수 있다. 즉 이게 n비트이기 때문에 2의 n승까지 컨스트럭션 질의를 할 수 있죠. 그 이상 하게 되면 리던턴트 쿼리가 되니까. 그럼 q가 2의 n승이라고 한다면은 이 식에서 q가 2의 n승이면은 이제 p의 r승은 2의 r 빼기 1의 n승일 때 요 수준에서 이제 다시 얘기해서 p가 r분의 r-1n 승보다 p가 작으면 프리미티브 쿼리가 작으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한 10년 전쯤에 밝혀진 결과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2라운드 이브면서 사이프 안전성을 증명을 했고 이제 그것이 R라운드로 확장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약간 다른 세팅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븐맨서 사이퍼, 이제 다시 1라운드 이븐맨서 사이퍼로 돌아올 것이고요. 대신에 우리는 멀티 유저 세팅을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증명해왔던 그 모든 것은 단일한 싱글 유저 세팅에서 이제 증명을 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사람의 유저가 하나의 랜덤한 키를 선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무언가 어, 블로그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인크립션 스킴을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고 그 여러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분 매서 사이퍼를 여러 상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모든 사용자가 각각 다 다른 그 인디펜던트한 랜덤 키를 선택을 해서 사용한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 세팅에서 이분 매서 사이퍼의 안전성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공격 모델은 이렇습니다. 이 경우는 이분 매서에 사용되는 내부 프리미티브 P는 공통된 값입니다. 공통된 퍼뮤테이션입니다. 모든 사용자들이 한테 공통된 퍼뮤테이션이고 모든 사용자들은 그 퍼뮤테이션 P에 기반한 이브메서를 사용하되 다만 그 키들만 다 다르게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유저 세팅에서의 어택 모델에서는 공격자가 이제 내부 프리미티브에 대해서는 이제 P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컨스트럭션 쿼리가 되게 많습니다. L명의 사용자의 수가 L명이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를 만들 거냐면은
랜덤한 K1에서 KL까지의 그 랜덤하고 인디펜던트한 키가 박힌 이븐 멘서 사이퍼에 각각 접근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 아이디어 월드에는 이 컨스트럭션 대신에 인디펜던트한 Q1에서 QL까지의 그 퍼뮤테이션들이, 랜덤한 퍼뮤테이션들이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고, 공격자가 이제 이 두 월드를 비교하는 것이 이제 공격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 해당 이브메서 사이퍼는 멀티 유저 세팅에서도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어댑티브하게 포워드 백워드 쿼리가 되는 거고, 이제 이 두 개의 리얼 월드 아이디어 월드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고, 이때 이 키들은 인디펜던트 랜덤하게 선택이 되되 당연히 공격자는 그것을 모르고, 아, 여기에 아이디어 월드에 주어지는 모든 퍼뮤테이션들은 다 인디펜던트하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나 편의상 이브메서 사이퍼에 우리가 두 개의 라운드 키를 쓴다고 했는데 그 라운드 키는 서로 같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그 싱글 유저 세팅에서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 안전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 리얼과 P 아이디얼도 유사하게 정의가 되고, 뭐 여기서는 뭐 절대값이 씌웠지만 안 써도 상관이 없고요. 디스팅시 어드밴티지도는 여기서는 이제 컨스트럭션 쿼리 Q와 프리미티브 쿼리 P를 구별을 해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맥시멈은 결국은 Q번에, 다만 이제 사용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컨스트럭션 쿼리를 할 수 있는 오라클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가 주어져 있지만 전부 다 해서 이제 Q번 질의하는 공격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부 프리미티브 P에 P번 질의하는 공격자를 생각할 거고, 그런 종류의 공격자들의 디스팅싱 어드밴티지의 가장 큰 값으로 얘를 정의를 하겠다. 멀티 유저 세팅에서의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또 앞에서 했었던 안전성 증명과 유사하게 공격자에게는 이 리얼월드에서는 실제 사용된 시크릿 키를 저기 공격자한테 줄 것이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월드는 그 키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지리가 끝난 뒤에는 더미 키가 선택돼서 공격자한테 주어질 겁니다. 시크릿 키 자체도 어차피 게임 시작할 때 랜덤하게 선택이 되고, 그다음에 이 인디펜던트하고 유니폼리 랜덤하게 선택되고, 또 이 더미 키도 똑같이 유니폼리 인디펜던트하게 저기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키 자체의 디스트리뷰션은 완전히 똑같겠죠. 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트랜스크립트는 컨스트럭션 쿼리로 만들어진 트랜스크립트, 프리미티브 쿼리로 만들어진 트랜스크립트, 그다음에 나중에 공짜로 받은 키,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컨스트럭션 쿼리들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저의 질의에서 얻어진 컨스트럭션 쿼리들의 집합, 두 번째 유저의 질의에서 얻어진 컨스트럭션 쿼리들의 집합해서 CJ는 여기 J를 앞에다가 붙여서 어떤 유저한테 질의해서 어, 얻어낸 그런 그 값인지를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하게끔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정의하면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J번째 유저의 QJ번 질의를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Q1에서 QL은 첫 번째 유저의 Q1 질의하고 두 번째 유저의 Q2 질의하고 이랬단 얘기인데, 그 모든 질의 횟수를 합치면 전체 질의 횟수 Q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은 그 리얼 월드 싱글 유저 세팅인 경우에도 이제 공격자가 이렇게 컨스트럭션 쿼리를 하고, 컨스트럭션 쿼리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퍼뮤테이션 쿼리가 이렇게 있을 때, 프리미티브 쿼리가 있을 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를 실제 키가 연결을 하면 배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다만 여기는 그 QCJ가 있어서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그랬을 때 요 QCJ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QCJ 프라임에 속하는 쿼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컨스트럭션 쿼리에 키를 더해서 새로운 엣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CJ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KJ를 KJ를 XOR하고 그래서 KJ만큼 이동을 하고 여기서도 KJ만큼 이동을 하면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퍼뮤테이션이 반드시 성립이 해야 된다는 얘기. 퍼뮤테이션이 반드시 이 점을 이 점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점이 다른 이미 정해져 있는 엣지의 시작점이 되지 않고 또 끝점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고 만약에 그렇게 겹치게 되는 놈은 이제 배드로 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KJ를 XO하고 여기에 KJ 프라임을 XO가 있는데 여기서 만난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 배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여기 있는 얘기입니다. MJI에 KJ 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놈이 이제 평행 이동한 거고 또 MJI I 프라임에 KJ 프라임 한 것도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건데 그게 만나는 것들을 다 제외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그 퍼뮤테이션 그 프리미티브 쿼리의 시작점에서 겹치는 경우, 끝점에서 겹치는 경우, 끝점에서 겹치는 경우 이런 걸 다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배드 트랜스크립트를 이런 배드 상황을 다 제외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키를 더해서 평행 이동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모든 컨스트럭션 쿼리들의 그 각 유저의 그, 그 키를 더해가지고 그냥 퍼뮤테이션의 그러니까 내부 프리미티브 P에 그 이밸류에이션들로 다 환원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이 프리미티브 쿼리를 P1 해서 얻어지는 퍼뮤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쿼리 Q1 해서 얻어지는 이 Q1 한그 첫 번째 유저의 Q1 질의를 해서 컨스트럭션 쿼리를 해서 얻어지는 그 트랜스크립트를 이 P의 이밸류에이션으로 해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K1을 양쪽에 더해서 그렇게 하고 Q2번 있고 했을 때 이 모든 끝점들이 하나도 겹치지가 않고 끝점들도 하나도 겹치지 않게끔 지금 이 배드 트랜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제외를 함으로써 배제를 함으로써 이제 굿 트랜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결국 Q1에서부터 Q에 다 더하면은 이제 Q가 되고 나머지 P가 있으니까 P 플러스 Q의 이밸류에이션이 하나도 서로 겹치지 않게끔 정확하게 만들어지게끔 이제 배드를 정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배드가 되는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경우가 이게 사실 이게 두 개가 짝이 지어지고 짝이 지어지는 건데 이제 P계의 프리미티브 쿼리의 시작점 이게 P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Q계의 컨스트럭션 쿼리, 뭐, 다 구별 안 하고 모든 유저들의 컨스트럭션 쿼리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확률이, 이렇게 엑소화돼서 연결되는 확률이 n분의 1이고, 고르는 경우가 P하고 Q,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시작 부분에서 연결되는 부분, 끝에서 연결되는 부분 다 배제해야 되니까 두 번.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엮이는 경우가 있겠죠. 얘네들끼리 엮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가장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통틀어서 Q1에서 Q에 다 더한 거 그냥 통틀어서 놓고 여기 두 개를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의 수가 Q 제곱이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 Q 제곱에 대해서 어 요 키로 그, 이렇게 겹치게 되는 확률이 n. 그래서 그거 두 번 양쪽에서 이쪽에서 끝 시작점에서 겹치는 경우 끝점에서 시작 겹치는 경우 고려해야 되니까 이게 두 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밀하게 계산은 안 했고, 근데 뭐 정밀하게 계산해도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드 트랜스크립트가 나올 확률이 이 정도로 배제가 되면은, 배제가 되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굿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그게 아이디어 워드에서 얻어질 확률은 간단하죠. 각 QI에 대해서, 네, 각 유저 I에 대해서 QI의 이제 이밸류에이션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각각의 랜덤한 퍼뮤테이션 QI가 QI계, 요 스몰 QI계 이밸류에이션을 만족할 확률이 요거분의 1이니까 그거 다 곱하면 돼요. 모든 유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내부 그 퍼뮤테이션 P에 대한 질이. 얘는 이제 키에 대한 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 월드인 경우에는
일단 굿 트랜스크립트인 경우에는 그냥 P 더하기 Q의 이밸류에이션이 만족할 확률만 구하면 됩니다. 랜덤한 P를 골랐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모로 가고 이게 분자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 분의 요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 월드에서의 그 P 그 이제 그렇죠? 요 B가 이것분의 이것이 되는 건데 지금 요건 지워지고 여기도 Q 섹터들의 개수를 따져보면은 QI들의 합이 Q고 여기 P가 있으니까 똑같이 P 더하기 Q입니다. 근데 이게 폴링 팩토리얼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n부터 출발해서 계속 작아지기만 하는 값인데 얘는 n부터 출발해서 조금 작아지다가 다시 Q1만큼 내려오면은 n부터 출발해서 다시 Q2만큼 내려가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n부터 출발해서 p만큼 내려가고. 그러니까 좀 작아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작아지고 다시 올라가다 작아지고 하는데 얘는 작아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분자가 분모보다 클 수밖에 없어서 1보다 같거나 크게 됩니다. p가. 다시 얘기해서 코에피션트 대시 테크닉을 쓰겠다고 한다면 그 엡실론이 0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 디스팅싱 어드밴티지는 딱 요 확률에 의해서만 어퍼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이브면서 사이퍼의 멀티 유저 셋 시큐리티가 증명이 된다. 사실 이 부분이 그냥 싱글 유저 세팅에서도 어,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이트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바운드가 의미하는 바는 왜 Q 제곱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대략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쵸 여러 사람들이 키를 이제 골랐을 때 이 사람이 쓰는 키와 이 사람이 쓰는 키가 겹칠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버스데이 바운드로. 그러면은 어 컨스트럭션 쿼리를 쭉 하다 보면은 같은 암호문에 평문에 대해서 같은 암호문이 나오는 유저들이 생기면은 그 부분은 실제로 아이디어 월드와 쉽게 구별이 되는 거죠.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그 두 유저한테 서로 다른 인디펜던트한 퍼뮤테이션이 할당이 됐는데 여기서는 계속 같은 값이 나와서 똑같은 게 나오니까 키가 겹치는 확률이 이의 n 승분의 q 제곱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